이번 시간에는 정통국어 0701 수필 1강 괜찮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괜찮아는 장영희 작가의 작품이고요. 쌤의 한마디 먼저 읽어보자면요. 이 사람이 일단 수필에서 특징 조금 이따가 할 거긴 한데요. 글쓴이가 곧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느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 정리하기에 앞서서 수필 먼저 정리하고 가자면요. 수필의 특징은 이렇게 크게 6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일단은 6개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수필에는.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글, 손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해서 수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의 글쓴이는 곧 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쓰기 때문에 좀 개성적인 글이 많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입니다. 그러면서도 글 안에 있는 내용이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적인 글이 많고요. 거기다가 신변잡기적이라는 건 내 몸 주변에 잡다한 이야기라는 뜻이라서 그냥 잡다한 소재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재가 소재로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아주 작은 소재를 소재로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거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수필 괜찮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 부분에서는 글쓴이가 과거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파란색 형광펜으로 된 것들은 모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한옥이 되게 많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즐비한 시대는 아니죠.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대은 됐으므로. 자, 글쓴이의 나이는요, 60년대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보통 한 집에 4대은 됐대요.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다봐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파하다는 건 학교를 하교했다는 거예요. 학교가 마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죠.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글쓴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몸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안에만 이제 계속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엄마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이건 어머니의 배려가 되겠죠.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었던 그때,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이죠.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이제 나가 어디가 불편한지 나왔네요. 신체적 장애가 있었나 봐요. 다리가 불편한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친구들이 배려심이 깊나 봐요. 나에 대한 친구들의 배려는 다 빨강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고무줄 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무대였다. 굳이 중앙이 아니니까 여기서 만날 필요가 없는데 나라는 글쓴이가 계속해서 집 앞에 앉아있게 되었으니까 친구들이 글쓴이를 놀아주기 위해서 모퉁이 쪽으로까지 와서 놀았던 것 같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신체적 장애가 있던 글쓴이인 나는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라게 되었대요. 실제로 옛날에는 깍두기 문화라고 해서 동생이나 동네에서 조금 게임을 못하는 친구들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는 어떤 실수를 해도 봐주거나 또는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웃어 넘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깍두기라고 부르고 그 친구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문화였거든요.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옛날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좀 아름답다고 느껴지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글쓴이가 처음부터 어떤 사회에서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목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길을 지나던 깨엿장수가 있었다. 지금은 엿장수는 없어요. 여기 그래서 배경을 나타내는 문장 표시를 했더니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엿을 만들어서 엿을 팔러 다니는 엿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을 시기였죠. 그래서 깨엿장수는 나에게 희망을 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라고 하죠. 아저씨가 리어카를 주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깨엿 2개를 내밀었대요. 이거는 나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위로와 격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여기서 괜찮아는 희망과 위로의 말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꼬이지 않았던 게 누군가 자기가 어떤 신체적 장애라든지 어떤 정신적 장애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함부로 위로하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는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나가 짐작한 이 괜찮아의 의미는요 2가지가 있었어. 돈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네가 몸이 아프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나는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어떤 마음? 세상에 대한 태도를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태도.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이 깨엿장수 아저씨의 괜찮아 라는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정했대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된 거죠.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꺼내요. 오래전 학교 친구들을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 하지 않았다. 뚱뚱하면 당연히 좀 이제 몸이 둔해질 테니까 잘 뛰지 못해서 친구들이 축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여기서 또 괜찮아가 나오네요. 그쵸?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괜찮아라는 단어와 전체적인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한 건 그만하면 참 잘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괜찮아 라는 말에 담긴 의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만하면 됐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두 번째는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네 번째는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슬픔을 나누는 말, 나눔의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이래요. 5개의 괜찮아요 이미 나열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다시 말해.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그 속에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6번째 의미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6가지 괜찮아의 의미 나와 있으니까 이게 중심 화제겠죠?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밑에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계속해서 동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 먼저 풀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동안 잠시 선생님 강의 스톱 시켜놓고 나머지 문제 풀고 다시 강의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고 왔죠,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는 것만 볼게요, 틀린 거. 자, 상상력이 더해지면 이거는 어떤 문학이 됩니다. 소설이라든지. 이건 산문이니까 소설 작품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경험에 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어떤 일화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상상력을 더한다라는 게 틀렸으니까 2번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아까 앞에서 수필의 특징 적은 거 참고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윗글에 글쓴이가 해석한 괜찮아 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인 것 중 거리가 먼 것. 그만하면 참 잘했어. 용기의 말이고요. 지금은 아파도 너무 슬퍼하지만 슬픔을 나누는 말.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희망의 말. 나는 너의 편이야. 격려의 말인데 아무도 모르니까는 내가 지켜줄게. 그럼 누가 알게 되면 안 지켜주나요? 이건 조건부죠. 조건부. 그래서 무조건적인 격려의 말인 괜찮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깨어장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줬죠. 글쓴이에게. 그래서 맞고요. 어린 시절 작은 경험이지만 글쓴이의 삶에 아주 큰 의미를 남겨주는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은 이야기 맞고요. 깨어장수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거야.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고 했죠. 맞아요. 요즘 어른들과 옛날 어른들을 비교하는 내용은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우리 주위의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도 틀린 것만 보자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미친 영향을 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봤다시피 수필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쓰는 비전문적 글이에요. 물론 중수필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수필로 가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수필이라는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수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은 필요치 않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것끼리 고르는 거. 이거는 괜찮아입니다. 그 깨어장수 아저씨가 한 괜찮아요. 글쓴이는 2가지로 해석했죠. 깨어 2개를 공짜로 먹어도 좋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지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2가지를 예측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뚱뚱한 친구가 니은 자기 보고 골키퍼를 하라고 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한 이유로 가장 알맞는 거. 놀림당해서 아니죠. 슬퍼서 아니고요.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나요? 아니죠.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자기가 공격수를 하고 싶은데 골키퍼를 시켜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덕분에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줘서 고마워서 여기 긍정적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선지가.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괜찮아 라는 말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괜찮아, 너도 같이 골키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내포했던 니은이라는 데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맞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네요. 윗글에서 글쓴이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 복발이 되겠고요. 글쓴이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친구들이 해준 배려. 우리 아까 빨간색으로 다 밑줄 그어봤죠. 글쓴이가 깨어장수 괜찮아라는 말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했죠. 세상에 대한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괜찮아라는 말은 글쓴이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타인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야.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암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답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불러줄게요. 1번 답 2번이고요. 2번 답 4번, 3번 답 4번, 4번 답 3번입니다. 5번 답 2번, 6번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평가 문제는 멈춰놓고 답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